친구라서 믿고 가입했어요. 가족이니까 믿고 가입했어요. 또는 전문가인 것 같으니까 믿고 가입했어요. 암보험을 잘못 가입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와 친하다고 해서, 친절하다고 해서, 말을 이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좋은 암보험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암보험은 누가 뭐래도 실비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보험 1순위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큰 악재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냐에 따라 그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절망적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분들이 그저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친척이니까 말만 믿고 암보험을 가입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범위가 좁다든지 보장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든지 보장 내용이 형편없다든지 암보험이라고 하시길래 살펴봤더니 실상은 종신보험이거나 CI보험이었거나 암보험이 아닌 사망보험이나 수술비, 입원비 보험인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다잡으려 해도 이미 많은 돈과 시간을 손해본 상태에서 시작하니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 가입 시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가입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정확한 건강 상태를 보험사에 알려주고 제대로 심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계약 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고지 의무라고도 하는데 건강체보험의 고지 의무는 3개월과 1년, 5년 이렇게 나뉩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하셨다면 가입 전 알려주고 심사를 봐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3개월 이내에 병원 문 열고 병원 안에 들어갔다 다 알려주면 됩니다. 질병을 진단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고요. 약만 처방받았다고 해도 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알려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심사 전 해석이나 보상 당시에도 말이 꽤나 많은 부분이어서 제대로 해석하고 파악을 해야 하겠죠. 헷갈리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고 빼먹지 않고 고지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마지막 5년 이내 항목은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동일 질병 7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동일한 약을 30일치 이상 처방받은 경우 알려줘야 하는데 띄엄띄엄 받았어도 동일 질병이라면 합산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헷갈리는데 5년치를 다 정리해야 하니까 영업하는 저조차도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제대로 고지를 해야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서비스 사용 내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내 의료비 사용 내역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꼼꼼히 체크해서 심사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도 5년 이내 중대질환 이력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 고지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병력에 따라 건강체가 안 된다면 유병자 보험으로 넘어가면 되고 이 유병자 보험 역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비싼 상품일수록 고지사항이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병력에 딱 간신히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고르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모든 분들이 고지를 잘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부담보나 할증, 거절이 싫어서 이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자잘한 치료들이야 보험금 청구를 하면 바로바로 나오긴 하지만 암보험처럼 한 번에 큰 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큰 건은 고지 위반을 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강제 해지권도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강제 해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악의적인 고지 위반을 하고 가입 후 문제가 된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서 그냥 보험금 안 받고 말지 이런 가벼운 마음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담당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정확한 고지를 하셔서 추후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담당자 혹은 설계사분들이 이 정도 병력은 고지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에게나 괜찮은 거지 여러분들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추후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전혀 없도록 정확한 고지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암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두 번째는 가입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고지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 다녀와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거나 어떠한 소견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을 하려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꼭 병원 가기 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가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내가 가입할 암보험의 범위는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암 진단비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프하게만 살펴봐도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나뉘는데 일반암 기준으로 그 특약의 이름에 소해감 제외라고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다 보니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괄호 안에 소해감 제외라고 써져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드릴 고해감은 회사마다 3대, 5대, 10대 이렇게 가지각색입니다. 증권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약관을 봐야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3대 고해감이라고 하면 뼈, 뇌, 백혈병, 5대 고해감은 보통 여기에 식도와 췌장이 더해지고 10대 고해감은 5대 고해감에 담도, 담낭, 간, 기관지, 폐암을 더하면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성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유사암에 해당하고요. 대장암, 위암, 신장암은 암 진단비에 들어가요. 그리고 폐암, 간암, 담낭암은 10대 고해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소해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 유사암을 제외한 고해감과 소해감은 전부 암 진단비와 중복됩니다. 어차피 암 진단비에 들어간다면 왜 나눠져 있는 거냐? 말 그대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암들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를 둘 다 가입한다면 중복 보장이 가능한 거죠.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압도적인 1위이고 발생 부위 또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암의 대부분의 암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암 외에는 유사암만 챙겨가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부위가 있으시거나 고해감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만 챙겨가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예시 설계안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회사 상품의 암 관련 특약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28세 여성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가족력이 심하다는 전제하에 암 진단비부터 암 수술비, 항암 관련 특약과 입원 일당, 암 통원 일당 등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암은 진단부터 시작이니 암 진단비는 무조건 받고 시작합니다. 단지 일반암이냐 유사암이냐 이 차이겠죠. 그 다음 행해질 건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입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항암을 하면 어떤 항암을 하냐 이런 조건부가 따라 붙을 거예요. 각각 보험료를 보시면 암 진단비 1,000만원에 5,000원 정도 하고 이 특약은 1회 지급하면 소멸입니다. 암 수술비는 1,000만원에 7,870원, 암 진단비보다 비싼데 그 이유는 일회성 지급이 아닌 회당 지급이기 때문이에요. 암 가족력이 정말 많은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암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 번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받는다고 수술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제가 설계사로 일하면서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고객님 중에서는 암으로 인해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넣어봤는데 최초 1회는 3,000만원에 1,110원, 연간 1회는 300만원에 8,871원이네요. 암 수술비보다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더 추천드리고 그보다는 역시 진단만 받으면 선지급되는 암 진단비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 표적항암은 특히나 더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데 내 몸에 표적항암이 가능한 표적 인자가 있어야 한다든지 식약처나 심평원 등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약물만 가능하고 유효성과 안정성은 계속해서 평가하여 새로운 게 추가되거나 기존에 됐던 게 삭제되는 등 진단비나 일반 항암보다는 보장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이니 잘 한번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입원 일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약들은 가입 금액이 낮아서 직접 치료 입원 일당 10만원 한번 살펴볼게요. 월 3,416원이네요.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시할 만한 보험료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래서 평균 입원 일수 자료 준비해 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몇몇 암의 평균 입원 일수입니다. 암마다 조금씩 일수가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건 입원 일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길었던 췌장암이 2021년 입원 기준 10일, 그러니까 2017년과 거의 비슷하네요. 직접 치료라는 전제하에 10일 입원했다면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겁니다. 가입하고 20년 동안 몇 번의 암에 걸려서 이 이상 입원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 3,400원이면 암진단비는 700만원가량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차라리 진단비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원은 20만원이니까 좀 낮지 않냐 하실 수 있겠지만 보험료가 5,520원으로 이것도 진단비 1,000만원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2달 가까이 통원한다면 1,000만원 정도일 텐데 사실상 60일 이상 통원할 확률이 높진 않으니까 이 비용이면 차라리 진단비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면 어떻게 구성하라는 건가요?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의무로 넣어야 하는 특약만 넣고 암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뭔가 허전하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이 있어서 조금 걱정된다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항암이나 암수술을 추가하는 게 좋지 5, 6만원 정도 보험료로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특약을 챙겨가고 싶다 라고 해서 진단비를 줄이고 괜히 다른 걸 추가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가질 수가 많다고 해서 이걸 전부 보장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꼭 나의 가족력, 니즈부터 살핀 후에 그에 맞춰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넣으시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진단비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회사에서는 보통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한도가 5천에서 1억 정도니까 난 암을 몇 억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위 번호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제발 꼭 한 회사만 보고 가입하지 마시고 여러 회사를 전부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45세 남녀 3대 진단비 비교 자료인데요. 보시면 45세 남성에서 가장 저렴한 H사의 암진단비 단가가 39,060원, 가장 비싼 D사는 59,910원이었고요. 여성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한 J사가 25,020원, 가장 비싼 I사는 36,570원이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건강체, 동일한 보장 내용으로 비교를 했는데도 회사에 따라 이렇게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암보험 비교표 10초가량 띄워드릴 텐데 자세히 보실 분들은 화면을 잠깐 정지해 주시고요. 비교 조건은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비갱신형으로 비교했고 40세, 45세, 50세, 55세, 60세 남녀를 비교했습니다. 암진단비 3,000에 유사암 600만원 기준이라 구성이 달라진다면 순위는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이런 3대 진단비 특약을 함께 넣는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험담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개인에 맞는 비교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건강체 암보험 기준 비교표를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강화고지형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 고지사항을 5년이 아니라 10년을 보는 대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진 상품들이에요. 그렇다고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 10년 고지형 상품들도 꼭 한번 비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년 고지형 상품의 가격 비교표도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확실히 강화 고지형인 만큼 일반 건강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고요. 이 10년 고지형부터 심사를 넣어보시고 안되면 일반 건강체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직접 비교표,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을 검색해서 문의 주시거나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